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2부 패널 토의의 진행을 맡은 임팩트 얼라이언스의 전일주라고 합니다. 2부는 앞에서 발표하셨던 두 분, 그리고 이 두 분과 함께 임팩트 측정을 직접 수행해 보셨던 기업 대표님 두 분을 모시고 실제 임팩트 측정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넘어가기 전에 그 앞서 발표하셨던 것들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제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그 일종의 뭐 단원 정리 뭐 이런 개념입니다. 앞에서 이제 임팩트 측정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쭉 이야기해 주셨지만 약간 요점 정리 같은 거랄까요? 제가 이제 사전 질문 같은 걸 좀 받아 보니까 어쨌든 임팩트 측정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낯선 것들이 많아서, 이를테면 그 소셜 임팩트라는 게 정성적인 것인데 그걸 어떻게 정량적으로 바꾸냐, 어쨌든 그거의 요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신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점에 대해서 한 분씩 간단하게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 핵심은 이런 것 같다라고 조금 이야기를 붙여주신다면, 네, 저랑 눈이 마주치신 팀장님 먼저. 네. 네. 아이고, 한번 누르시고. 네, 저희 연구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측정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정량적 측정, 그 중에서도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하나의 원칙 혹은 지향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뭐 가장 우수하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들하고 가장 이해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화폐 가치 측정을 좀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임팩트라는 것이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정성적으로도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화폐 가치가 아니라 정량적으로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필요에 의해서 화폐 가치 측정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목적에 따라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사님도. CSE에서 오랫동안 화폐 가치를 고민해서, 사실 임팩트 생태계에서는 지금은 화폐 가치를 활용하는 방안들이 좀 더 많이 널리 알려져 있기는 하고요. 특히 고용은 단위가 소득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폐 가치이기 때문에 고용인 경우는 화폐 가치로 임팩트를 측정하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환경 같은 경우는 뭐 탄소 저감, 네, 그것도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에코 코스트라는 값들이 글로벌에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도 사실은 그 화폐화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질문 중에 정성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아마 서비스, 그리고 뭐 정신 건강, 교육,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인 경우는 이제 오파테크도 그렇고, 저희가 에누마가 그 엑스프라이즈 받았을 때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임팩트 IMP 사례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RCT 방법으로 해서 점수를 했습니다. 점수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IMP에서도 RCT를 권고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 소셜벤처에서는 RCT를 활용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데이터를 그만큼 확보하기에는 1년 정도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만큼 지원도 충분하지 않고, 뭐 VC들이 좀 지원을 해주면은 괜찮겠지만 아직은 이제 소셜벤처 생태계가 크지가 않으니까 그랬었는데, 시리즈 B, 뭐 엑스프라이즈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사실 RCT를 지원해주는 돈들을 받을 수 있어서 측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육은 사실 점수가 제일 좋고요. RCT로 하기에 오파테크도 점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조금 어렵죠. 비용을 다 화폐화로 했을 때 아마 CSS는 프락시 밸류를 했을 거예요. 그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데이터를 조사한 다음에 평균 가격으로 그 화폐화를 전환하는 방식을 하셨을 텐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도 있죠.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거래를 하는 거가 맞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다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발라내는 데 화폐화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해서 정량적인 방식으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이랑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만족도 조사도 뭐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 같은 경우에는 그 우울증 검사 지표가 있으니까 특히 보호종 지금 자립준비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이 자립도와 같은 그런 측정과 관련된 정량적인 지표들이 정부가 내놓은 연구 보고서들이 있어서 그런 지표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한 정량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기부도 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정부에서 사실 그런 정량적으로 데이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들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별 소셜벤처들이 그 값을 다 찾아서 어떤 지표를 써야 되는지 뭐 개별 소셜벤처가 아니더라도 비영리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비영리 이제 사람을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지표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정부가 조금은 지원을 해줘서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어떤 지표셋들이 좋다 이런 것들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만 추가 설명을 하자면 이제 에누마 사례를 들으셨는데 에누마가 이제 교육 앱이어서 문해력을 이제 그러니까 독해 능력을 이제 그 학습할 수 있게 저소득층이 해주는 그 서비스인데 이제 그래서 측정을 할 때 실제로 그 문해력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걸 이용하기 전과 후를 이제 점수 비교를 해서 얘가 이만큼 뭐 분당 얼마 글자 인식 능력이 올라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그렇게 교육을 정량화 시켰던 사례가 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ICT를 이용한다라는 이제 이야기셨던 걸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해봤습니다. 근데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서 요 정성과 정량에 관한 것은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저 본격적인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그 앞에 새로 올라오신 저 두 대표님 이제 간단한 자기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루미르 박재환 대표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리시면 됩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루미르 대표 박재환입니다. 그 앞에 허승진 팀장님께서 조금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2017년에 인도네시아에서 그 식용유 램프라는 걸 1년 정도 테스트를 하고 18년부터 이제 판매 및 보급을 해서 코로나 직전까지 이제 식용유 램프로 통해서 빚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온 조명 소셜 벤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오파테크 대표 이경환입니다. 오파테크는 시각장애인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점자를 배워서 그것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늘리고 그리고 그것이 취업의 다양한 선택의 기회까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꿈꾸는 소셜 벤처입니다. 저희는 탭틀로라는 스마트 점자 학습기를 개발해서 그것을 이제 전 세계로 계속해서 판매하고 점자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두 대표님을 모신 것은 제가 임팩트 측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제가 처음에 임팩트 측정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마치 시험을 보고 뭐 이렇게 점수를 얻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리 정해진 질문들에 내가 이렇게 답변을 딱 제출하면 점수가 이렇게 딱 나오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측정자랑 기업이 사실은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목표를 찾고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에 오히려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 두 분을 같이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루미르와 저희 연구원과 함께 하셨던 루미르 그리고 임팩트 스퀘어와 함께 하셨던 이제 오파테크를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루미르 대표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앞에 이제 연구원 팀장님 발표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그 이미 사실은 연구원하고 이런 작업을 하시기 전부터 측정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셨고 그리고 뭐 데이터도 뭐 그래서 데이터 좀 가지고 계셨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임팩트 측정의 어떤 계기랄까요?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뭐 어떤 계기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식용유 램프 사업 자체를 처음에 시작할 때 원가에 판매를 하고 조금 그 외 국내나 선진국에는 좀 디자인 조명을 판매해서 좀 더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했었는데요. 워낙 개발도상국에 대한 그 사업 자체가 긴 호흡이 필요하고 어떤 그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개도국 사업만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조금 돌아갈 수 있을까 했던 게 탄소 배출권 쪽으로 조금 저희가 그 적용을 해보고 싶었던 거가 있었어요. 근데 태양광 램프나 뭐 스토브나 이런 데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품목이 있다 보니까 그 제품을 탄소 배출권으로 할 수 있었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식용 램프가 그런 부류 자체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글로벌적으로 한 3군데 정도에서 평가를 해주는데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을 했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 가던 그런 과정이었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좀 쉽지 않았던 부분들은 그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에 카테고리 넣어서 시작하기까지만으로도 한 3년 정도 그리고 자금으로만 해도 한 3, 4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신규 품목에 넣는 거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끝까지 가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 배경 자체는 탄소 배출권 그런 품목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만 루미르의 제품이 사실은 탄소 배출권만 있는 건 아니고 또 그 지역의 이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아마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런 목표들을 설정해 나가셨는지 이런 것들을 뭐 같이 하셨는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혼자 어떤 연구하면서 찾으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탄소 그 배출권 외에 어떤 다른 요소들이 이제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SPC에서 저희 걸 좀 더 임팩트를 해주시면서 다른 사회적 더 가치들을 더 인지하게 된 부분도 있었고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타개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시장성의 논리에 맞게 조금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현지에 정말 잘 판매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유통 대기업이랑 콜라보를 해서 조금 판매하기 위해서 좀 더 임팩트 수치보다는 그 현장에서 설문이나 어떤 객관화되지 못한 우선 그것만 급급하게 조금 데이터와 축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단 소수라도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테스트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했던 게 인도네시아 마트나 그런 데 앞에서 매대에서 샘플을 판매도 하고 또 공짜로 주기도 하면서 설문을 이제 피드백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100장 정도를 이제 받아서 그걸 그냥 대기업 담당자한테 이렇게 조금이나마 수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주먹구구식으로나마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날것의 어떤 반응을 일단 요즘 표현으로는 댓글을 그러니까 전달을 하셨던 거군요. 이렇게. 네네네 맞습니다. 저기 팀장님이 조금 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저렇게 하시던 것들을 이제 연구원에서 같이 측정을 하기로 했을 때 저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조금 새롭게 목표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찾아가셨는지 혹은 뭐 더 정교하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 좀 해주시면. 네, 저희가 그 루미르를 이제 처음 이제 뵀을 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데이터가 많이 있으셨어요. 예를 들면은 제품이 뭐 기존 제품 대비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탄소 발생을 저감하고 있는지 그러한 시험 성적서 같은 것들을 이미 갖고 계셨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 현지에서의 사정은 어떤지 그 지역의 뭐 주민의
뭐 일반적인 뭐 인구수라든지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그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그 램프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착수할 때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매니지먼트를 그 램프를 실제로 사용한 분들을 찾아가서 혹은 뭐 전화나 그런 문자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수행을 했는데 그때 조금 어려웠던 점은 이게 그 소비자들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이제 그 활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비싼 물건을 사면 내가 이 물건을 산 사람이고 전화번호는 뭐고 뭐 주소는 어디고 뭐 몇 살이고 남성이고 뭐 내 뭐 직업은 뭐고 이런 걸 다 뭐 올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뭐 그 램프를 샀을 때까지 그런 정보를 다 제공하지는 않잖아요. 한국에서도.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렇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찾아가서 이 제품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라고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거는 뭐 루미리의 뭐 실수나 부족이라기보다는 그게 일반적인 제품의 좀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과정이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런 임팩트를 좀 관리하고 싶다면은 초기에 제품을 판매할 때부터 소비자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네. 루미르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연구원과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 기존에 어쨌든 가지고 계신 데이터나 이런 것에 더해서 또 새롭게 뭔가 신경 쓰시게 됐거나 혹은 뭐 더 이렇게 확장하시게 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측정이나 이런 성과 관리에 대해서? 네, 일단 조금 저희가 생각하던 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 분야도 조금 내용이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임팩트 측정을 그 탄소 배출권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협조받으면서 만들어냈던 것 자체적으로 저희도 고민하면서 찾았던 게 저희와 유사한 어떻게 보면 같은 사회적 가치 분야를 하고 있는 태양광 램프나 이쪽에서 어떻게 뭐 그 측정을 해오고 있는 건지를 케이스 스터디를 저희 보면서 이제 저희 만들어 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로 하던 그 방식이 몇 사람한테 몇 개의 어떤 조명을 그 보급이 됐고 이게 한 가정당 몇 명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조명은 몇 명의 빛을 밝혔다 시간으로 계산한다든지 이런 식의 측정 방법이었는데 저희가 6데시벨과 SPC를 통해서 측정할 때는 가장 실질적인 더 큰 사회적 가치는 연료비 절감 이걸 통해서 경제성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던 그렇게 좀 더 이쪽이 더 임팩트가 크겠구나 조명이니까 밝히는 그 자체가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했지만 결국은 저렴하게 조명을 씀으로써 경제성이 더 좋았구나 하는 어떻게 보면 왜 쓰는지 아니면 어떤 더 임팩트가 창출되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발전시키고 또 부족한지를 또 확인할 수 있게 된 좀 배경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어떤 기술 그리고 환경이랑 연결된 분야다 보니까 그렇게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제 혹은 이제 연료의 절감량 같은 또 어떤 또 기준들을 또 세우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야기를 잠깐 또 넘겨서 그 발음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오파테크를 오파테크로 들어가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이걸 오파테크고 이제 오파테크의 그 이경황 대표님도 이제 앞에는 사실 좀 환경 같은 것들은 저런 이제 선행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 시각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찾기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임팩트를 사실은 뭘로 잡아야 될지 이런 것도 되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시작했을 때 어쨌든 이런 측정에 대한 계기나 혹은 그 무렵의 어떤 동기나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 요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사실 이 임팩트 측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 그냥 그 부분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이 되게 그냥 의미 있다. 이 사람들에게 의미 있다. 그래서 추상적인 그런 가치로 효과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시도를 해야 된다. 이거를 계속 저희 임팩트 스퀘어에서 초기부터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줬고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기 싫은데 계속 했었던 것 같고요 초반에. 예, 그래서 사실 이 저희가 이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거고, 그럼 우리 이 제품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어떤 비교 집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비교할 수 있는 집단에서 저희 제품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잡은 것은 얼마나 점자를 기존보다 빨리 배울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점자 포기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것들을 이제 그 시범적으로 통제 집단을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거 가지고 이게 어떻게 수치적으로 연결이 되지? 그것을 찾는 것 또한 굉장히 다양하게 그런 시도들, 테스트와 자료 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분야가 특수교육 분야인데 이쪽에 대한 어떤 교육 환경이나 그런 데이터들도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인터뷰를 되게 많이 선생님들한테 인터뷰를 많이 했었고, 저희가 주 고객이 이제 미국에 많이 있는데 미국에는 또 이런 인터뷰 자체 하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그런 그런 학습 데이터나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잘 갖추고선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걸 꿈꾸지만 그게 사실상 초반엔 거의 어렵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직접 물어보고 인터뷰하고 뭐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임팩트 스퀘어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시어머니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젠더에 별로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라서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어쨌든 등 떠미는 사람의 역할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임팩트 스퀘어는 오파테크 이야기를 하시면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곳들이 저렇게 내가 임팩트 측정을 할 줄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제 등은 떠밀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는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임팩트 측정, 사회적 가치를 좀 더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지에 대해서 기업들도 인식이 되게 높아졌고, 그리고 VC들이나 아니면 여기 생태계 계시는 분들도 이해도가 되게 높으셔서 사실 지금은 등 떠미는 역할을 거의 덜 하고 있는데, 이제 초기 오파테크를 만났을 때는 벌써 저희가 5, 6년 전이니까 임팩트 측정과 평가라는 얘기에 대해서 아마 전일주 팀장님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거 써서 뭐하게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데 오히려 저희가 초반 작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굉장히 편한 약간 이미 이해하시고 같이 작업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데 초기에는 좀 더 힘들었던 수 있죠. 근데 오파테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표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셨어요. 그 의미가 뭔지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서 같이 함께 한 건데, 기술이 있고 그다음 시각장애인이라는 조금은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들이 점자를 좀 더 저렴하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왜냐면 기존 점자를 배우는 방법이 전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학습 효과성이 좀 떨어지고 눌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어렵죠.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그런 걸 막 설명을 하시는데 의미가 있지 않냐 이렇게만 말씀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대표님 그게 무슨 의미죠? 이렇게 말했는데 의미가 있대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찾아봅시다 이러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있으면서 저희가 RCT 방법을 운 좋게 또 이제 펀드를 받아서 RCT 방법을 하시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게 되셨어요. 데이터가 부족한 영역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은 영역인 경우에는 기존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리고 당사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특히 교육 또 시각장애인 이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배우는 그 당사자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인터뷰도 60데시벨에 나온 것처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요 얘기들을 쭉 하다 보면 왜 데이터를 모으는 게 이제 어렵냐, 루미르는 어려웠다. 초기에 이렇게 했는데 데이터를 모으는 건 어렵죠. 어렵고 무슨 데이터를 모으는지를 정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하는 작업들은 의미가 뭔지 찾아가는 작업이 먼저 있어요. 그 의미를 이제 저희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대충 저도 의미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의미를 같이 찾아가는 것들을 굉장히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있고 그걸 저희가 아웃컴 설정이라고 합니다. 루미르가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저 루미르는 뭐 오파테크보다는 자세히 모르지만 초기에는 아마 아웃풋 데이터를 많이 만드셨을 거예요. 그게 몇 시간 쓰는 건데 몇 명이 받는 건데 그랬다면 이제 CSS랑 같이 하면서 아웃컴으로 전환이 된 거죠. 얼마나 좀 더 비용이 낮춰져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웃컴 지표들을 만들어가는 게 임팩트 측정과 평가에서 먼저 가장 선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표를 만들고 그게 왓이죠. 아까 IMP에서 말한. 그리고 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지면 이제 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가 나오면 의미가 아웃컴 지표라는 걸로 표현이 되기 시작하면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은 그 다음에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드는 거지 어려운 거는 좀 덜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춘 데이터들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논의하기 시작하는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 약간 다음 단계의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이제 다시 루미르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임팩트 측정을 이제 이 기업이 수행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또 이해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팩트 측정에 대해서 이렇게 뭐 외부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이제 내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이제 뭐 결국 이 데이터를 왜 모아야 되는지와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스스로 계속 학습을 해나가고 준비를 해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금 임팩트 측정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나중에 실제로 겪게 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 뭐 생각나는 거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네. 일단 저희 루미르 사업 자체가 조금 이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의 문제 해결, 선진국의 어떤 디자인 조명에 대해서 그 이분화된 게 어떻게 보면 그 측정 초창기부터 조금 고민이 되던 부분이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개발도상국 하는 친구들은 자주 현지에 가보게 되고 왜 이 사업을 하게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데 또 가보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자인 조명에 어떻게 보면 더 투자를 해야 되고 더 뭔가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의 뭔가 뭐 제대로 이것저것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측정을 하기 전에는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회계 직원이나 아예 소셜과 관련 없는 친구들도 한 번씩은 다 인도네시아 현지를 가보게는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게 길어졌는데 그런 어떻게 현지에 좀 못 가보게 되고 이런 어떤 공백기에도 임팩트 리포트라는 게 있다 보니까 왜 이 해야 되는지 어떤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의미 디자인 조명을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임팩트 가치를 더 지속하고 크게 키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발돋움판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의 내부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빛을 밝혀야가 아니라 이런 가치를 만들어냈고 우리가 이렇게 다음 제품을 개발한 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뭔가 서로가 좀 더 수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큰 의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경황 대표님도 비슷한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저렇게 어쨌든 임팩트 측정을 함으로써 결국 그러면 조직에 지금 이제 그 학습 때문일 수도 있고 그 성과를 눈으로 확인해서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조직 내부로나 혹은 이게 사업적으로나 어떤 이제 성과와 변화 같은 것들로 좀 연결이 되셨는지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요거를 한다고 하면 일단 개발자는 싫어하고요. 추가로 뭔가 데이터를 더 수집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 그리고 어쨌든 이게 실제 실무를 하는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추가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답이 있는 거를 더 좋아하잖아요. 딱 하면 아웃풋이 딱 나와서 이게 탁탁탁 되는 걸 좋아해야 되는데 이게 좀 명확하지 않고 야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고민하다 찾아봐 뭐 이런 게 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직원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좀 자부심을 갖게 되고 야 그래도 우리가 재무적으로 이런 것만 봤는데 실제 우리가 의미가 이 정도까지 더 나올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 IR을 할 때 그런 어떤 이게 어느 정도의 임팩트가 있습니다를 그냥 그 수치적인 어떤 비교만 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만큼의 화폐 가치든 평가가 이만큼 받았어요 하는 것이 얼마나 IR 할 때 의미가 있을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제 좀 더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고 우리가 재무적 가치가 이 정도 있지만 사회적 효과도 수치적으로 이만큼 됩니다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게 임팩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지표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까 처음에 이제 개발자는 싫어한다라고 시작을 하셨는데 그런 어려움과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을 혹시 뭐 이렇게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사실은 지금 되게 쉽게 얘기하셨지만 사실 그 안에 스토리가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사실 되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난한 과정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데서의 뭐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된 지점이나 혹은 뭐 동력이나 아니면 어려웠던 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하게 된 동력은 임팩트 스퀘어에서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면 그게 가장 큰 동력이 아니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의외의 대답이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요거를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제품을 그냥 이렇게 시장 조사에서 그냥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치들을 데이터를 찾아보잖아요. 그러게 되면서 이 환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된 거는 조금 소득인 것 같아요. 좀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장 환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수치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서 누가 물어보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수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나름 우리가 영업하거나 어떤 개발자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많이 배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는 계속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수집했던 그런 데이터들이 나중에는 그것들이 좀 연결되면서 우리가 사업하는데 되게 중요하게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 그 단계까지 간 건 아니고요. 네. 그 루미르는 연구원이 등을 안 떠미셨을 것 같은데 혹시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 회사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었고 사실은 이쪽 파트는 관심이 되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자고 해도 근데 그런 것들을 끌고 갈 수 있었던 동력이 뭐 이렇게 바켓하다 얘기할 때는 뭐 이런 성과를 보면 직원들도 뭐 이렇게 마음이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 훨씬 더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외에 제가 모르는 등 떠미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그랬을 텐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객관적인 어떤 정보를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힘듦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처음에 제가 이거 뭐 창업을 이제 할 때 이 제품은 몇 배가 더 밝습니다 이런 말을 쓰다가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부터 쓰지 않았던 게 그 객관적인 정보가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뭐 계산을 하고 밝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공신력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어떤 특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밝기를
공책 연구소에서 대부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광연구소에서도 안 하려고 하고, 근데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이제 해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정보를 또 얻을 수 있었던 게, 예를 들면 암흑에 대한 구 안에서 조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사실 구로 들어가게 되면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 불이 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거의 제품에는 또 맞지 않고, 또 그런 장비를 또 개선해야 되고, 뭐 이런 뭔가 하나부터 열까지 그 객관적인 정보를 위해서 수반되는 것들이 제법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현지에서에 대한 평가나 테스트 6데시벨이 들어와서 했던 거는 오히려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예 개입을 못하게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연락처를 주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6데시벨에서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하겠다. 전혀 연락도 하지 말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편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나중에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정도였냐면, 설문도 저희가 이제 그 주로 테스트했던 지역들은 한 집마다 한 5분 거리 다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배로 이동하고 그런 집들이어서 테스트를 한 번 한 번 하기 좀 쉽지 않았어가지고 다 모아서 테스트하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설문이 옆 사람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휘말릴 수 있고 다른 어떤 객관적인 정보가 되지 않게 돼서 다 따로따로 설문을 하고, 그 똑같은 어떤 소득 수준이나 이런 분들이 또 하게 되면 나는 여유가 있어서 여러 개 쓸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소득 수준에 대해서도 되게 다양하게 했었고, 그래서 그 테스트가 어려웠던 게 뭐 사실은 비가 그 당시 저희가 그 태풍이 되게 심하게 불어가지고 전력선이 끊어지고 오히려 전화선도 끊어지고 막 그래서 전화도 잘 안 되고 했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렵다기보다는 6데시벨이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현지 테스트는 저희는 좀 편하게 갔던 것 같고, 대신 좀 그 수치가 많이 줄어들었던 거. 원래 설문에 응답을 하겠다 한 사람들의 거의 어떤 10분의 1 정도밖에 못했던 게, 전화를 하려고 하면 통신상 문제로 전화가 안 된다 하고, 또 어떤 그분들이 낮에 또 전화를 6데시벨 하다 보니까 업무 중일 때는 또 전화를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시간은 가고, 실질적으로는 객관적인 정보는 얻었지만 좀 많이는 못했던 아쉬움은 있지만, 예, 어떻게든 저희가 좀 어려웠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과학 기술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는 것은 또 그 자체로 일단 굉장히 까다롭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데이터를 얻는 것도 생각보다 통제해야 될 변수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게 개발 도상국이면 심지어 우리가 예상 못했던 태풍 같은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이제 시간이 슬슬 다 되어가고 있어서 조금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 보자면, 그러면 이제 저희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사전 질문 중에 이제 초기, 지금 아직 비즈니스 모델을 막 잡아가고 있는 초기 기업인데, 초기 기업인 경우에는 이 임팩트 측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 초기 기업일 때는 뭘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두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이제 본인들의 초기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는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는지. 네. 이것도 이번에는 네, 이경황 대표님께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이제 만들고 있는 초기 기업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인데, 조언. 예, 이제 해보신 입장으로서 예. 초기일 때, 초기일 때 예. 초기일 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기에 부수적인 거거든요. 잡히지 않고 이게 진짜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을 이렇게 가지면서 귀찮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잘 가이드를 받아서 요거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충분히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더 많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초기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초반부터 이러한 것을 시도해 보고 사업 모델에 적용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하거나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해,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좀 요거는 저희가 이제 좀 지원, 저희 같은 스타트업 초기 기업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 저희가 물건을 하나 팔았는데 그 사람한테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없거든요. 이거 효과가 어떻습니까? 측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파일럿 프로젝트 이런 같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기에 SK 행복나눔재단 그리고 SK텔레콤을 통해서 저희 제품을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학교에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같이 임팩트 스퀘어와 같이 초기부터 설계해서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한 1년 정도, 1년 넘게 끝난 다음에 이제 이런 결과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제품 판매한 고객에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봅시다라고 하면 아마 아직까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초기 기업들에게 그런 어떤 시범적인 때로는 그런 시범적인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수치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은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박재환 대표님도 같은 질문을 묶어서 드리면 이제 초기 기업 대표자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더 같이 지금 저 이경황 대표님 말씀처럼 혹시 외부 공공에서 이런 것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두 가지 답변을 하기 앞서서 이경환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좀 더 저도 공감이 돼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특히나 글로벌 임팩트 사업은 현장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파일럿이나 이런 지원들을 통해서 현장에 가보면서 방향을 좀 더 설정할 수 있고 그 내가 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정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저도 인도네시아에 사업을 해왔지만 출발점 자체가 인도 여행이라는 걸 통해서 경험을 했고 또 그런 걸 토대로 한국에서 고민하면서 해외 사례를 찾아보면서 만들었던 거지 제가 인도네시아 살아왔고 뭐 그 사람들의 문화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렇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제품을 또 만들 수도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저도 현장이나 파일럿이나 그런 또 지원들을 통해서 가보면서 처음에 불을 밝히면 아이들이 밤에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대외적으로 태양광 램프들이 홍보하던 그런 내용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전혀 다르더라고요. 어차피 뭐 애들이 공부를 하기 그런 용도보다는 실제로는 화장실 뭐 어두우니까 화장실 등으로 많이 쓰고 그렇다고 저희가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명을 만들게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어떤 구조가 돼야 되는지는 사실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초기 파일럿에 대한 지원들은 조금 많은 기관이나 그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초기로 돌아간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임팩트가 본인이 그 목표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치화 시킬 수 있는 문제를 찾아서 임팩트를 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를 그리고 그거를 객관적인 수치화할 수 있는 요소가 뭔지가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다른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임팩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간들과 시간들과 호흡이 필요한데 투자를 받던 외부 지원을 받던 그걸 객관적인 수치화시키지 못해서 그냥 좋은 일 하는 거에 이렇게 됐을 때는 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더 어떻게 보면 본인에 대한 어떤 방향이 맞냐 어떤 뭐 지속하고 싶어도 내가 꿈꾸는 이상향은 이거지만 뭔가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는 정도는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좀 관련된 소셜 임팩트 부분의 기관들이나 정부 기관에 제언을 하자면 임팩트 스퀘어나 여기 SPC에서 측정 평가 이렇게 만든 것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표준이 됐으면 해요. 왜냐하면 여러 군에서 계속 평가하는 방식이나 만들어지게 되면 어디가 따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 기준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모호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지원을 받으려면 이쪽에 더 돋보이는 수치를 만들어야 되고 이쪽에 지원을 받을 이런 것들이 조금 초기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되는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시드머니를 그 대회를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대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창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회를 위한 대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제품을 시장을 만들기보다는 다음 제품 이거 개발하고 그 더 다음 좀 멋있는 시제품을 개발하고 어떻게 보면 임팩트 측정도 이게 단일화되고 뭔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면 이쪽 저쪽 지원받기 위해서 회사를 뭔가 방향을 네. 우왕좌왕하게 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네. 하나는 부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에너지 이제 개발도상국 비전력 지역에 그 R&D를 하기 위해서 이런 R&D 그 최근에 나왔었는데 지원을 하기 되게 어려웠던 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킬로와트당 에너지의 생산 단가 어떻게 보면 비전력 지역임에도 킬로와트당 생산 단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단일화된 기준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은 10개의 가정에 식용유 램프를 보급하는 것보다 한 마을에 그냥 발전기를 하나 하는 게 사실은 더 이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조금 해석하기나 그런 것들이 R&D로 이제 그 받기 위해서 너무 해석에 대한 여지가 적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임팩트 스퀘어나 SPC에서 이런 평가 시스템이나 좀 더 고도화되고 이런 게 또 기준이 되면 R&D에서도 좀 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 다 끝나가는데 이제서야 뭔가 이렇게 입이 풀리신 것 같은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해주신 것들이 너무 하나 하나가 다 중요하고 사실 뒷부분 해주신 제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여기 이제 공공 뭐 중기부와 이제 기보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아마 계속 들으면서 좀 반영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제언과 관련해서 여기 발표자 두 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어쨌든 임팩트 측정이라는 게 이런 저런 형태로도 어쨌든 좀 확산이 되려고 보급이 더 되려면 이제 제도나 환경 같은 지원이 좀 필요할 텐데 어떤 것들이 일단 더 필요하다고 그것이 뭐 공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생태계에서 레벨일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저는 이게 저희 연구원에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임팩트 측정을 해주실 수 있냐? 근데 이제 저희 연구원이 이제 연구원이기 때문에 실제 그 측정을 이제 수행하는 역할까지는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여기 이제 그 운용사에서도 이제 많이 오셨을 텐데 운용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측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이게 각 운용사별로 모두 다 측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 좋겠지만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그 임팩트 뭐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가능한 비이클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이제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용사가 뭐 자체적으로 그러한 역량이나 이제 자원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런 것에 좀 대응할 수 있게 좀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박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런 좀 기관에서 좀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죠? 하나의 방법을 좀 많이 확산을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는 어떻게 측정할까가 물론 같이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임팩트를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측정을 뭐 A, B, C, D, D, F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에 고민하는 에너지를 더 많이 임팩트를 만드는데 쓴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임팩트 얼라이언스나 뭐 기보나 뭐 중기부나 뭐 이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런 하나의 좀 비이클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좀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네, 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아까 두 분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데이터에 대한 확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초기 기업도 너무 어렵고 뭐 이러는데 사실 이제 데이터를 한번 축적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그 다음은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비즈니스 않을 거예요. 왜냐면 비즈니스가 되게 크게 바뀌지 않은 한은 그 데이터를 모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세팅이 조금 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RCT도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필요하다는 그 관점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제 데이터를 세팅하고 모으는 데는 충분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사회적 가치 나오는 데 있어 기본인데 한번 만들어지면은 그 데이터가 계속해서 활용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보통 1년씩 잘라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데이터들을 계속 방법을 업데이트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지원이나 아니면 초기 기다리는 이 페이션트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아마 파일럿 테스트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뭐 아까 SK도 그렇지만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그런 외부 조직들이 그냥 빨리 측정 사례들만 보고 싶다라기보다는 이 조직들 개별 조직들이 데이터를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생태계 결국 임팩트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CSES도 저희도 이런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려면 더 많은 조직들이 임팩트를 측정해보는 경험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초기 기업이든 아니면은 오파테크나 루미리처럼 조금 그러니까 지났다기보다 성숙된 기업이 또 임팩트를 이 사례를 측정해보는 것들 좀 더 쉽게 아웃컴을 정의하고 데이터를 세팅해보는 그런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것들이나 인식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제공된다면 생태계 전체적으로 임팩트에 대한 좀 인식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뭐 외부 같이 이 생태계에 있는 분들이 같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임팩트 얼라이언스면 뭐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은 임팩트를 확산했을 때 이게 어떻게 쓰일 건지에 대한 얘기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우리 생태계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소셜벤처 생태계를 조금 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내고 있는 생태계. 지금 비영리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 저희는 뭐 재작년부터 비영리한테도 비영리 조직들이 임팩트 측정에 대해 관심을 되게 많이 보이고 있어서 뭐 어린이재단이나 기아대책이나 최근에도 몇 개 비영리 기관들이랑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결국은 사회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그 소셜비즈 생태계 말고 진짜로 의미 있는 약간 이경화 대표님 말씀하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조직들이 다 임팩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창출하는 임팩트를 커뮤니케이션하고자 하는 그 노력과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반가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들이 결국 임팩트를 창출하는 것들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결국은 이걸 다 했는데 임팩트 내가 측정한 게 도대체 어떻게 얘기될 수 있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어라는 것들이 마지막에는 중요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까 IR에 나가서 우리 재무는 이런데 임팩트는 이래. 그래서 재무가 조금 지금은 안 좋지만 임팩트를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줘라고 설득할 수 있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초기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가능성을 보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잘 모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조직 내에서 문화와 기반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은 그냥 사회적 가치라고 우리가 뭐 그걸 임팩트 워싱이라고 하는데 그냥 사회적 가치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로도 쓸 수 있고 그게 뭐 기부 사업에 들어갈 때 임팩트를 측정하고 있으면 뭔가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고민들이 이제 우리 생태계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임팩트 뭐야? 측정해 볼까? 너무 힘들다.
이랬다면 이미 이제 생태계들이 많이 성장이 됐기 때문에 결국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게 어떤 가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임팩트 측정과 보고서라는 게 단순히 우리 했어 아니면 보고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기서 환류되는 그런 정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은 고민들을 하시고 계실 거고, 그거를 좀 같이 계속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제가 마무리할 내용들을 거의 다 해주셔서 제가 할 내용이 없네요. 네. 그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임팩트 측정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비이클 이런 게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서 측정된 임팩트를 어디다 쓸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누군가는 또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셨고요. 이제 오늘 어쨌든 앞에 발표와 이 토론 시간을 통해서 뭐 글로벌한 맥락부터 실제 이제 기업들의 사례까지 저희가 쭉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게 어쨌든 임팩트 측정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현실적인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 그리고 뭐 처음에도 저희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 정답이 없는 분야고 더 많은 이야기를 우리끼리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리가 저희와 이번에 이제 이 공공에서 같이 만들었지만 또 민간에서도 이런 자리를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또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